만약 당신이 지금 그곳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전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에만 현실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중첩 상태의 입자들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양자 세계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딸깍 지식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양자중첩, 즉 양자역학의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양자중첩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으로, 이 실험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제안했습니다. 슈레딩거는 방사성 원소, 기하학적 장치, 그리고 독극물이 들어있는 상자와 고양이를 사용하여 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 독극물이 방출되고 고양이는 사망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방사성 원소가 붕괴했는지 여부를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중첩되어 존재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이 우리의 직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양자중첩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통해 증명된 현상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중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양자얽힘은 두 입자가 어떻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자역학의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 현상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유령 같은 원격장룡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2년 알랭 아스펙트는 실험을 통해 양자얽힘을 실제로 입증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두 광자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한 광자의 상태가 측정되면 즉시 다른 광자의 상태도 결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양자암호화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자암호화는 정보를 전송하는 동안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현재의 암호화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양자얽힘은 단순히 물리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정보 보안, 컴퓨팅, 그리고 통신 방식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물질이 동시에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바로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이 현상은 빛과 같은 양자 입자들이 상황에 따라 파동처럼도 입자처럼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중성은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루이 드 브로이는 모든 입자가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는데, 특히 더블 슬릿 실험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빛이나 전자가 두 개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간섭 무늬를 만들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입자들을 하나씩 관찰할 때 각각은 특정한 위치에 충돌하는 입자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은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양자역학의 다른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은 빛과 물질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중 하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불확정성 원리의 핵심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 세계에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1927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며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 원리를 통해 양자 세계에서의 관측이 입자의 상태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한 입자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려고 할수록 그 입자의 속도에 대한 정보는 더 불확실해집니다. 이 원리는 물리학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또한 관측자의 역할이 물리학적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이 원리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대 기술과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의 정확한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현대의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기술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양자 세계의 규칙은 때때로 과학 소설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터널링은 입자가 물리적 장벽을 넘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자 터널링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입자가 특정 확률로 장벽을 뚫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파동 함수와 확률론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처음에는 순전히 이론적인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실험을 통해 실제로 존재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양자 터널링은 다양한 현상과 기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자 부품의 작동 원리에 이 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자 터널링은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이 현상 없이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많은 과정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자 터널링은 양자역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주의 광대한 현상들에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 혁명적인 순간 중 하나는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가설을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플랑크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작은 양자 단위로 방출되거나 흡수된다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플랑크의 이론은 검은체 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검은체는 모든 파장의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기존의 물리학 이론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플랑크는 에너지가 양자라는 최소 단위로만 방출되거나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물리학에서의 큰 도약이었으며 현대 양자역학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가설은 에너지, 빛, 그리고 물질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견은 오늘날의 기술과 과학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닐스 보어의 원자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어는 원자가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지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양자역학의 초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어의 모델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수준, 즉 궤도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전자는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는 빛의 스펙트럼이 특정한 파장에서만 관찰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어의 이론은 막스 플랑크의 양자 가설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의 모델은 당시의 물리학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으며 원자의 구조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델은 나중에 더 정교한 양자역학 이론으로 발전했지만 그의 모델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원자의 복잡한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참고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은 양자 붕괴입니다. 양자 붕괴는 양자 시스템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복잡한 성질과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자 붕괴는 양자 시스템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시스템의 중첩 상태를 붕괴시켜 특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양자 중첩 상태에 있는 입자가 관측될 때 그 입자는 여러 가능한 상태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현상은 양자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입자들의 양자 중첩 상태를 이용해 계산을 수행하는데 양자 붕괴는 이러한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양자 붕괴의 이해는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자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현상은 양자 세계와 우리가 사는 매크로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컴퓨터 기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양자 컴퓨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전통적인 컴퓨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기술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특히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비트 대신 큐비트 쿠베츠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동시에 0과 1의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문제를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개발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미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암호학, 신약 개발, 기후 변화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은 물리학, 컴퓨터 과학, 재료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컴퓨팅 및 기술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세계에서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것이 양자 정보 이론이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양자 정보 이론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정보의 저장, 처리, 전송에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이 이론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자 정보 이론의 핵심은 큐비트입니다. 큐비트는 전통적인 비트와 달리 양자 중첩의 상태를 가질 수 있어 정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양자 통신과 양자 암호화에도 중요합니다. 양자 통신은 정보를 양자 상태에 인코딩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양자 암호화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화는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양자 정보 이론은 현대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이 이론은 물리학, 컴퓨터 과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님들도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상자 안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하셨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얻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처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과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이 채널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처럼 결과는 시청자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